안녕하세요. 주린이를 위한 오늘의 경제 뉴스의 야너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바로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면서 상장지수 증권이라고 불리는 ETN 시장이 10조 원을 돌파했다는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ETN 시장은 2014년 11월에 첫 선을 보였는데요, 도입된 지 8년 만에 1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ETN 시장이 최근 이렇게 빠르게 자산이 증가한 건요, 바로 ETN이 구리, 아연, 은, 니켈과 같은 원자재 중심으로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 구성되어 있어서 투자자들이 원자재에 투자하기 위해서 ETN 상품에 대거 투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야너주, 내가 ETF는 들어봤는데 ETN은 처음 들어본다. 두 개의 차이가 뭔지를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ETF와 ETN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ETF는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상장지수 펀드라고 불리며, ETN은 Exchange Traded Note로 상장지수 채권이라고 불립니다. 공통점은 우선 둘 다 특정한 지수인 인덱스의 수익률과 연동해서 움직인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ETF는 대표적으로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코스피 200이나 산업 지수를 추종하는 2차전지 ETF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며, ETN의 경우에는 앞서 기사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원자재인 구리, 니켈, 원유 등을 추종하는 원자재 추종 상품이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이러한 ETF와 ETN은 모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으로는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행사가 ETF는 자산운용사고요, ETN은 증권회사입니다. 특히 발행회사가 신용위험을 겪을 때, 즉 발행회사가 파산했을 때 ETF에 투자를 했다면, 내가 투자한 ETF의 발행사인 운용사가 파산을 해도 나는 그 ETF에 투자한 금액을 실제 주식을 나눠받음으로 인해서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만약 ETN에 투자를 했는데 해당 ETN을 발행한 증권회사가 파산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ETN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아니 야너주, 증권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2008년에도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리먼 브라더스가 발행한 ETN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죠. 자, ETF와 ETN이 다른 점 두 번째는 세금입니다. 자, ETF도 국내에 상장되어 있냐, 해외에 상장되어 있냐, 또 상장된 ETF가 국내 주식형이냐 아니면 주식형이 아니고 기타 ETF냐에 따라서 세금 체계가 조금 다른데요. 국내에 상장된 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거래세를 내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현재는 내지 않아서 과세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반면 국내에 상장된 ETF 중에서 주식형 ETF가 아니라 기타 ETF의 경우에는 차익이 발생했을 때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며, 해외 상장 ETF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ETN의 경우에는요, 먼저 국내 주식형 ETN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형 ETF와 세금 체계가 동일하지만요, 그 외의 ETN, 특히 ETN은 원자재를 투자하고 싶어서 ETN을 매매하시는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원자재 ETN을 매매할 때는요, 매매 이익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합니다. 특히 내가 1분기에는 3천만 원 이익을 냈는데 2분기에 2천만 원 손실이 날 경우에 내가 3천만 원 낸 이익에 대해서 전부 세금을 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 ETF, ETN에 투자하고 싶은데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라면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ETF와 ETN은요, 분산 및 만기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ETF의 경우에는 최소 10개 종목 이상의 투자를 해야 ETF 구성이 가능하므로 분산 투자 효과가 더 뚜렷하고 만기가 따로 없는 반면에, ETN의 경우에는요, 최소 5개 종목만 모아도 ETN을 구성할 수 있고, 해외 종목에 투자하는 ETN의 경우에는 3개 종목으로도 ETN을 구성할 수 있어 분산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한 ETN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0년의 만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러한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는 내가 손실이 나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청산이 되는 만큼 ETN 투자에 있어서는 만기까지도 유의를 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원자재 가격이 하루만 해도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이 ETN 투자가 매우 고위험 상품임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 상장된 ETN 중에서 최초로 상장 폐지가 된 ETN이 가장 최근에 발생했는데요. 그 ETN은 바로 대신 인버스 2X 니켈 선물 ETN입니다. 이 상품은요, 니켈 선물 가격에 거꾸로 2배에 베팅하는
일명 곧버스 ETN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3월 7일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니켈 선물 가격이 하루 만에 66% 폭등하면서 이와 거꾸로 2배로 움직이는 이 상품의 기초지수가 마이너스 100% 추락하면서 기초지수가 0원이 되고요. 기초지수가 0원이 되면서 ETN의 지표 가치가 0원이 돼서 이 ETN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원자재 가격이 하루 만에 50% 이상 급등락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요.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대신 인버스 2X 니켈 선물 ETN은 초자산을 변동성으로 하는 상장된 ETN 중에서는 첫 번째로 상장 폐지되는 ETN이 되었습니다. 원자재의 급등락과 함께 이러한 ETN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ETN 투자에 대한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원자재 관련 ETF 또는 ETN의 3월 1일부터 11일까지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1,750억 원으로 지난달 대비해서 무려 183%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투자자들이 하루만 해도 60%가 오르는 이러한 고수익을 쫓아서 ETN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락하는 ETN의 투자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레버리지 인버스 ETN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연일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에 상장된 ETN의 경우에는 기초자산과의 괴리율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괴리율이 클수록 내가 투자한 상품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손실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원유 ETN 중에서요, 원유가 하락할 때 내가 수익을 보는, 즉 반대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인버스 ETN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손실률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파생 상품인 레버리지 인버스 ETF나 ETN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파생 상품 ETF, ETN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파생 상품 ETF나 ETN의 경우에는 예탁금 1,000만 원 이상을 증권 계좌에 넣어놔야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주린이 분들이라면 단기간에 급등락이 반복하는 이러한 파생 상품에는 철저한 공부를 하고 나서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야너주가 뽑은 오늘의 주요 뉴스 두 번째는요, 바로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설계 1위 기업인 ARM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어제인 30일 SK 하이닉스의 정기 주주총회 이후에 박정호 SK 하이닉스 부회장은요, 기자들의 질문에 ARM 인수를 전략적 투자자들과 함께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ARM은요,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불리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AP칩을 설계하는 AP칩 설계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 90%에 이르는 모바일 칩 설계 분야의 최강자인데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삼고 초려를 해서 인수한 회사로도 국내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ARM은 2020년 9월 미국 엔비디아의 매각이 추진되었으나 무산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ARM을 SK 하이닉스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어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는 왜 모바일 칩을 설계하는 ARM을 인수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하이닉스의 주 사업 영역이 D램 반도체라서, 이러한 D램 반도체는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실적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이렇게 실적이 급등락을 하다 보면 투자자들이 해당 주가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해 기업 가치가 자꾸 저평가된다는 걸 이유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의 실적은요, 메모리 반도체가 호황일 때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한 해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막대한 반면에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낮아지면 그 순이익이 대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따라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실적이 출렁이는 메모리 반도체에 더해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매출이 보강된다면 한 단계 더 좋은 회사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ARM을 인수 추진하는 배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3위인 미국의 마이크론이요, 현지 시간으로 29일 장 마감 후에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분기 실적이 증권사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서 시간외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실적 발표에서는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도 증권가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매출액,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시장에 제시했는데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3위인 마이크론이 시장 실적이 좋았고 앞으로 시장 전망도 긍정적으로 내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본업인 메모리 반도체의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ARM 인수를 추진하는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되네요. 자, 야너주가 뽑은 오늘의 세 번째 뉴스는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또다시 역전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경기 침체를 알려주는 선행 시그널로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많이 주목하는 시그널인데요. 장단기 금리라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단기 금리에는 2년물 국채를, 장기 금리에는 10년물 국채를 사용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야 하지만 이러한 역전 현상에서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그 금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없이 경기 침체가 일어난 적이 없다는 과거의 역사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요. 물론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다고 바로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는 없었고, 통상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뒤에 이러한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올 경기 침체를 예측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네 번째는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영업시간에 대해서 폐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해당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현재는 11시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인수위원회에서는요.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 이후에는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만약 인수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가 된다면 주류주 매출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류주에는 대표적으로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하이트진로 홀딩스, 무학, 풍국주정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이 다시 코로나 이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회복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마지막은요.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가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뉴스입니다. 또한 국제 유가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이 진전된다는 소식에 이틀째 하락했는데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미국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통화 긴축이 시작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증가하면서 위험자산인 주식과 암호화폐의 가치가 폭락했었는데요. 한 달 만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주식 유치원 야너주를 사칭하며 투자 정보를 권유하는 리딩방은 모두 사기라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야너주와 함께한 오늘의 경제 뉴스 어떠셨나요? 저는 내일 다시 주린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 뉴스로 돌아올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